네, 안녕하세요. 예정에는 좀처럼 듣기 어려웠는데,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경제가 어렵다. 이런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섰습니다. 네, 맞아요.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실제 상황은 어떤지 오늘 저희가 시청자분들과 함께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네. 현재 중국 경제를 보는 시각은 거의 공통적으로 좋지 않다. 이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. 특히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그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하고요. 네. 여기에 또 실업 문제까지 겹치니까 많은 직종에서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, 이게 좀 일반화되고 있다.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죠. 아, 경기가 어려울 때 보통 쓰는 방법이 돈 풀기잖아요. 유동성 공급. 근데 과거 중국의 이런 시도들이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. 네, 맞아요. 자료들을 보니까 오히려 이게 부유층의 자산만 불려줬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. 왜 효과가 좀 제한적이었을까요? 그게 참 중요한 지점인데요. 자료 분석을 보면 풀린 돈이 뭐랄까 실물 경제나 일반 소비로 흘러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시장으로만 막 쏠렸다는 거예요. 아하, 그러면서 이제 거품 키운 거죠. 일반 가게의 소비 여력을 개선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안 됐다고 봐야 하고요. 네. 그래서 최근엔 이구한신이라고, 이게 한자로는 이주한신인데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. 이구한신이요. 네, 이건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정부가 딱 지정한 품목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에너지 고효율 가전이나 아니면 전기차 같은 거. 이런 신제품으로 바꿀 때 보조금을 주는 방식입니다. 그러니까 특정 산업도 좀 키우고 소비도 좀 진작시키고 이걸 동시에 노리는 거군요. 그렇죠.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이 침체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. 이런 전망도 나온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당장 고용이 불안하고 소득이 줄어들 거란 걱정이 큰데 이런 지원책 하나만으로 소비자들이 선뜻 지갑을 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. 그리고 지원 대상 품목도 좀 제한적이란 한계도 있고요.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내수 부진 해결책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. 게다가 중국은 제조업 기반이잖아요. 그래서 물건이 잘 안 팔려도 일단 생산 라인은 계속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서요. 네, 맞아요. 특히 지방 정부들이 그 GDP 목표 달성 때문에 이런 경향을 더 부추긴다. 이런 분석도 좀 흥미롭던데요. 맞습니다. 그게 참 구조조립 문제로 작용하고 있어요. 지방정부는 실적 압박이 있으니까 기업들은 재고가 막 쌓이는 걸 알면서도 생산을 멈추기가 어려운 거죠. 이게 결국에는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또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. 이런 환경 속에서 내부 경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치열해지고 있죠. 그래서 소위 죽음의 검투장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니까요. 죽음의 검투장이요? 와, 진짜 살벌한 표현인데요. 그 정도로 경쟁이 심한가요? 네, 그럼 최근에 화제가 되는 테무 같은 초저가 쇼핑 플랫폼 등장도 이런 배경이랑 관련이 깊겠군요. 정확합니다. 테무처럼 이런 초저가 상품을 해외 소비자한테 바로 팔 수 있는 플랫폼이 가능한 게 바로 이런 극단적인 경쟁 환경 덕분이라고 봐야죠. 네. 수많은 제조업체들이 마케팅이나 재고 관리 아니면 대금 회수 이런 부담 다 없이 오직 그냥 최저가 납품에만 목숨을 거는 거예요. 테무는 그중에서도 살아남은, 그러니까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랑만 거래하는 방식이고요. 바꿔 말하면 가격 경쟁에서 밀린 수많은 기업들은 그냥 그대로 도태되고 있다는 뜻이죠. 이야. 이게 또 결국 실업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. 와, 그 구조를 들으니까 정말 치열하네요. 이런 극한 경쟁이 특히 좀 두드러지는 분야가 바로 전기차 시장 아닐까 싶은데요. 네, 맞아요. 중국 전기차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다고는 하는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지 좀 의문이 들어요. 네, 전기차 시장은 그야말로 치킨 게임 양상입니다. 극심한 가격 경쟁 덕분에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우위를 딱 점하고는 있지만 정작 많은 중국 기업들은 수익을 거의 못 내거나 아니면 적자를 보고 있어요. 자료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은 아예 생존 자체가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고요. 만약 이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연쇄적인 대량 실업 사태로 번질 수 있다. 이런 심각한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. 아니 근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도 중국 정부는 오히려 좀 장기적인 목표에 더 집중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요. 예를 들어서 식량 자급률 목표 같은 거요. 네,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요. 그렇습니다.
특히 그 사료용 대두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현재의 한 10% 수준으로 낮추겠다. 이런 목표는요. 농업 기술이나 경작지 확보 이런 현실적인 제약을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.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에요.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표를 내세우는 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좀 감수하고서라도 장기적으로는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최악의 상황, 예를 들면 해상 봉쇄 같은 시나리오까지 대비하려는 어떤 전략적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.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. 상당한 비용과 비효율을 감수하겠다는 거죠. 결국 지금 중국이 겪는 이런 디플레이션 압력이나 실질적인 임금 하락, 이런 것들이 중국산 제품의 수출 가격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우리 같은 주변국 제조업에는 상당히 큰 위협이 될 수 있겠습니다. 맞아요. 중국 내부의 어려움이 오히려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해야 할까요? 이런 역설적인 효과를 낳으면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관련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. 이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종합하면 중국 경제는 이제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어려움, 즉 디플레이션, 고용 불안, 내수 침체, 여기에 더해서 생존을 건 내부 경쟁 심화와 그로 인한 기업 도태 위험까지 이런 복합적인 압박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모든 게 경제 전반에 상당히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.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. 글쎄요, 과연 중국 경제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까요? 현재 이 고통이 더 큰 도약을 위한 성장통일지, 아니면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더 깊은 침체로 빠져들게 될지 앞으로 정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전망하시나요?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